IT 만담 삼천포 토킹쇼 235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혼까지 무책임한 이PD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크리스마스 이틀을 앞두고 저와 함께 하시는 박성훈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애기 선물을 사야 되잖아. 그 선물을 사려고 제가 지난주에 이케아를 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또. 그 1시간 기다려야 들어간다는 광명 이케아를 30분 기다렸어. 그날은. 웬일이에요? 토요일에 갔는데 목 금에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바글바글해. 그 쇼핑을 하기가 싫어. 아, 그 정도야? 짜증이 날 정도로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들 말로는 이 글로벌 최대 규모래요. 아시아에서? 광명이. 아, 글로벌? 근데 내가 미국에 몇 번 가봤는데 네. 더 작은 것 같아. 미국보다. 네. 그리고 이 식당이 있어요. 이케아는 가면 의외로 또 식당이 괜찮거든요. 거기 맛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식당도 1시간을 기다려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형 2개만 사서 왔어. 가구는 안 사고? 가구를 왜 사네? 열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사담을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235회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다가 일부인 그 이슈코콕 시간을 건너뛰고 예, 바로 인터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박성훈 차장님이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새로운 포탈을 꿈꾸는 줌의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참 유별나게 저희 이 방송에 출연을 하신 유별남 마케팅 부팀장님, 그리고 줌의 PR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컴의 이승기 팀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별남 팀장님부터 먼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줌인터넷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유별남 부팀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기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홍보회사 미디컴에서 줌 인터넷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친정? 네, 저희 친정에서 또 사람이 나와서 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날, 뭐 방송은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올라가겠지만 왜 굳이 이 크리스마스 이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저희 이백에 찾아왔는지 궁금해요. 이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일단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저희 200 청취자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줌.com, 그 포털, 그리고 뉴스, 또 뭐, 알약도 있고, 또 저, 알툴바도 있죠. 예, 이스트 소프트의 계열사고,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서초동에.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자주 보는 회사고. 네. 예, 하여튼 아는 뭐 사람은 알죠. 왜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회사구나. 아마 무릎을 치실 거예요. 일단 유 부팀장님께서 대략적인 한번 회사 소개,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줌닷컴은 말씀하셨듯이 현재 뭐 네이버 다음으로 대표되는 이 포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규 포털로서 저희가 2011년부터 줌닷컴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은 아무래도 정말 미약했는데 이제 서비스를 한 3년 차 하다 보니까 검색 점유율도 저희가 나름 좀 올라왔었고, 좀 이제 저희 줌닷컴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고 계시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발전이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드는데, 검색 점유율로 보자고 하면 아직은 다른 대형 포털에 비해서 그 수치가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200 청취자분들은 이제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인지 아시니까, 저희가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검색 점유율 1%를 넘어서면서 이제 좀 서비스 업체로서 저희가 좀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그 정도로 된 이제 그런 포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포털과 좀 다르게 포털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런 포털로서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포털 본연의 그 포털이 뭐냐고 하면 사실 포털은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찾고자 했을 때 바로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서비스로 보내주는 게 사실 포털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에서의 포털은 그런 역할을 사실 잘 수행하고 있지 않죠. 자기네들이 자기네 플랫폼에 컨텐츠를 모으고 사람들을 그 안쪽으로 다들 모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포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미 네이버 다음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가 있죠. 블로그도 없고 카페도 없고 지식인 서비스 비슷한 건 저희가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서비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저런 나름 이런 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딱 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그런 거예요. 검색창이라고 하면 사실 포털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주목도가 모이는 그런 곳인데 그 바로 아래 다른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물어보시죠. 이렇게 되면 사실 너네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냐. 뭔가 뭐 사업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수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뎁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1% 점유율. 이 1이라는 숫자를 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이트가 원래 3위였다가 네. 이제 지금은 뭐 많이 밀린 것 같고 그럼 구글과 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내 포털로 하면 이제 저희가 당연히 3위고 구글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저희가 4위죠. 구글이 이제 뭐 코리안 클릭 기준으로 해서 월간으로 하면 2%대 초중반 정도가 나오고 2%요? 네, 2%대. 그리고 저희가 1% 중반, 후반, 중후반 정도가 나오니까 그 차이가 이제 1% 정도 안 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1%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인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서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아시는데 뭐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 계속 들으면 또 네이트 담당분들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네이트 검색 점유율 앞지른 후부터는 뭐 저희가 계속 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네이트는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후로 검색을 이제 또 다음에 또 귀속돼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좀 국내에서는 3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줌 포털이 네. 기존에 뭐 공룡 포털이라고 하나요?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네이버 다음에 어떤 대안으로서 나왔다고 봐도 되나요?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포털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포털이라는 서비스, 사실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불만들이 가지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을 했던 거죠. 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전에 그럼 이 대안으로 나온 줌 그 전에 그러면 이 공룡 포털이 어떤 부작용이 좀 있었나 요거를 좀 큰 것들만 뭐 네, 자질구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난감하네. 참 이게 제가 굉장히 좀 되게 저한테는 되게 난감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선빵을 먼저 한번 날려볼까요? 그 우리 지난주에 왓챠 네. 앱 소개했잖아요. 네. 그 왓챠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 공룡 포털에 뜬 영화 별점 믿을 수 없다. 그 알고 보니 알바생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인위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진정한 영화 팬들이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별점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뭐 흔히 제기되는 문제가 뭐 가두리 양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일단은 부작용을 좀 보자고 하면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업체들도 있었고 포털 서비스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쌓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이버라 다음이 힘이 커지고 사이트가 점점 커지면서
비슷한 류의 서비스들을 같이 좀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사실은 거의 다 죽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들은 사실 웹은 정말 무한한 우주에 비견될 정도로 정말 무한하고 정말 넓은 곳인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에 있는 것들이 모든 지식인지 알고 다음에 있는 것들이 모든 지식인지 알죠. 그 수많은 박혀 있는 그 웹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모든 걸 소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이버에 사람이 다 모이니까 네이버에 가면 모든 정보가 있다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네이버 말고도 웹은 정말 넓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경쟁이 사실 없잖아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용자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그 소비 행태나 이런 어떤 접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가 제가 그동안 기사 쓸 때는 항상 7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이 2, 뭐 나머지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게 한국인의 특성인지 아니면 글로벌적인 공통된 특성인지 그러니까 구글이 뭐 북미나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막강한 걸 보면 공통적인 특성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외에서도 구글이 70% 80%이 정도까지 존재감이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일단 네이버가 되게 잘해서겠죠.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이버가 뭔가 서비스를 하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는 사실 다른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 구글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힘을 못 내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근데 이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 언어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글 같은 데 힘을 쓰는 나라들 보면 영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특성을 띠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힘을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한자권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한글 좀 특성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좀 폐쇄적인 정책을 이용해서 정부가 그 해당 업체들 많이 밀어주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을 테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래서 힘을 많이 못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좀 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IT 강국이라고 할 정도로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외국에서는 그 정도로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로 사실은 사이트 같은 것들이 다 꾸며져 있잖아요. 뭐 쉽게 구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별로 없고 텍스트 위주, 용량이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풍부한 IT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불러오고 프레스티가 막 돼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사실 발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일단 시민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네이버 같은 뭔가 이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이유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기도 하겠죠. 러시아, 중국, 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공안으로 대표되는 그 어떤 정부의 강력한 어떤 집행력, 뭐 폐쇄적이고 한국도 물론 그렇고 또 이 방금 이제 어떤 텍스트 위주다 구글은. 근데 네이버 다음은 동영상이나 이런 삐까뻔쩍한 게 많다. 그 얘기는 그럼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 어떤 그런 구글 친화적인 그런 국민들보다 선정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사실 이미지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눈에 더 그 내용들이 다 잘 공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정말 다른 큰 그런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가 IT 인프라가 정말 한국처럼 잘 돼 있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차이니까요, 사실은. 우리처럼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그런 IT 인프라를 갖추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조금 드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좀 뭔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일본도 좀 그렇지 않나요? 비슷하죠. 그들도 야후가 1위 아닌가요? 지금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한때는 계속 야후가 1등이었죠. 근데 야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뉴스섭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미지가 더 많이 좀 활용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 그렇죠. 일단은 동북아의 또 한 축에 있잖아요. 네. 끝자리가. 네. 이 동북아의 어떤 문제구만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특성. 그죠? 언어적인 접근은 정말 괜찮은 논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구글은 한문 이런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들 자체가 네. 한문이랑은 전혀 일단은 한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좀 그런 한글도 언어적인- 그렇고. 뭐 어순의 차이도 있고 좀 구성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언어 쪽도 차이가 있으면 좀 문화적인 또 차이도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것 같아요. 영어나 어떤 라틴 계열의 어떤 에서 발원한 그런 언어들 뭐 알타이어족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쪽에 특화된 것 같고 네. 이런 러시아나 우리 동북아의 축을 이루는 그쪽 나라들은 그 계열이 아니어서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네. 구글이. 네. 새로운 또 통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줌닷컴에 구글 웹 검색이 들어온다. 네네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는 계속 강조하는 게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검색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그 검색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영문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양질의 검색 결과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구글 웹 검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도입을 해서 그런 영문 쿼리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줌 특유의 그 검색 방식에 그다음에 구글의 어떤 영문 검색을 더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지금 빙을 채택을 하고 있죠. 네. 영문 검색 쿼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영문에 한해서만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요. 한글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이제 또 강화를 많이 하고 계신데 포털이 왜 뉴스를 강화를 할까라고 이 포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를 봐야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이 뭐지? 하고 검색을 또 하고 그래서 일거양득인 게 이유가 아닐까. 맞습니까? 일단 한 80% 정도는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뉴스 서비스는 포털 서비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검색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이제 또 체류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체류 시간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요즘에 많은 포털들이 다른 웹툰 서비스라든지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도 체류 시간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 시간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사실 처음에 이제 포털이 생겨나고 사람들을 여기 안에서 좀 유지를 시키려고 했을 때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가 다들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블로그도 이제 붙이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미 있었던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뉴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가장 매일매일 즐겨보는 그 컨텐츠도 당연히 뉴스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 뉴스 서비스는 같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뉴스 서비스는 사실 포털 서비스가 만들 수 없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영상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들은 포털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웹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뉴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뉴스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포털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줌이 어떤 기사를 만든다? 사람들이 그걸 읽지 않아요.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포털은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와야 되는 그런 숙명이었던 거죠. 줌이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시사인 뭐 이런 만약에 잡지가 있다. 네. 그럼 이런 데랑 제휴를 하든지 뭐 아니면 인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외주로? 뭐 그렇게 되지만 그것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니까요. 이미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를 저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직접 만든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기자들을 뽑으면 안 돼?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뭐 한 100명
딱 뽑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뽑을 때 되면 뭐 좋죠. 그러면 이미 저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따로 될 수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형태 이미 기존의 매체들과 같이 제휴를 맺어서 하는 형태가 가장 이제 뭐 투입 대비 현충분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 된 거죠. 아 저는 이제 이 기자로서 이제 현업 기자잖아요. 근데 줌이 이제 어떤 후발 주자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근데 이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 다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이 활용하는 소스 그대로 활용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신문이나 방송의 어떤 뉴스를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포털 뉴스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막 함부로 딱 우리의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긴 한데 일단 사실 포털에서 이런 뉴스 서비스를 현재 이런 제휴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대로 된 만약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전에 이제 뉴스 각각의 뉴스 사이트들이 있는 걸 클리핑해서 가져와서 보여주면 사실 그게 가장 맞는 형태잖아요. 그게 사실은 포털로서의. 근데 이런 뉴스 사이트 사실 그걸 다 막아놔요. 그 시간 같은 것들을. 근데 뉴스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속보가 떴는데 이것들을 제가 로봇들이 싹 다 해서 크롤링을 딱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1시간 단위로밖에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 결국 사람들은 검색을 이게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그 기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많은 언론사들이 많은 타기보다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것들 다 막아놓으시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제대로 된 뉴스를 빨리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사실 서비스의 효용 때문에 현재 같은 형태로 굳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실 때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서비스 내에서는 또 자그마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더 많은 뉴스를 보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줌이 1%다. 그러면 구글을 빼고 네이버와 다음이 뭐 95%를 가져간다고 보는 건데 그럼 100명 중에 95명은 속보나 이런 거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 말씀도 맞는데 올해 이제 뉴스스탠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있은 후로 사실 반사익을 많이 본 게 사실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 서비스에 다들 추락을 했었는데 저희 뉴스 서비스는 오히려 일단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뉴스 같은 것들을 포털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한 90 몇 %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포털에서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봤던 건데 분명히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뉴스 서비스가 개편되면서 보인 양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반증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뭐 반드시 사람들이 네이버 가서 그걸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네이버 가니까 네이버 갔는데 거기에 뉴스가 있어서 뉴스를 소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이제 퍼뜩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뉴스를 좀 차별화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어떤 그 다큐물이나 아니면 뭐 우리 한국의 뭐 과학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존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뉴스를 좀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저 이백. 아니 뭐 이백도 좋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서점 가면 뭐 밀리터리 잡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 누가 봐? 하지만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 얘기는 마니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층이 굳건하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뭐 제가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현재는 서비스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주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먼저 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서비스를 내봤을 때 그거 가지고도 수치가 일단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나중에 사실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저희 줌닷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털들과 좀 다르게 프론트 페이지가 사실 포털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다른 컨텐츠들로 이동을 하는 거고 정말 여기서의 많은 사람들이 PV라가 일어나고 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바로 기사를 소비를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는 그쵸. 좀 다른 포털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이긴 하죠. 아직은 저희는 뭐 광고가 많이 붙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근데 이게 저희가 그렇게 뉴스박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낸 후로 확실히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페이지 이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다른 버튼들을 통해서 다음 기사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다음에 연관된 기사들을 계속 소비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그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적인 효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현재는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줌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뉴스가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오죠. 네, 조그맣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클릭을 살짝 하면 네. 그 뉴스가 바로 오른쪽에 더 크게 뜨죠. 네 맞습니다. 뉴스 네. 상세 페이지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별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도 소비자는 그 화면에서 모든 뉴스를 다 바로 볼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뭐 특허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럼 네이버나 다음도 쉽게 할 수가 있나요? 뭐 한다면 당연히 뭐 따라해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광고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포털에서 프론트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사실 줌과 다르게 또 네이버 다음은 워낙 보여줄 만한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클릭을 해서 다 덮는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컨텐츠 이제 리프레시 하실 때 이백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사신 방송. 그리고 이 타임트리라는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지금 공식 자료를 보면 세계 최초 타임로그 서비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타임 로그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쉽게 연상되는 어떤 서비스가 없을 텐데 요즘에 좀 타임라인 형태의 많은 컨텐츠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서비스를 어떤 한 사람이 직접 막 하드 코팅해서 이미지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 서비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계 최초라는 말을 감히 쓴 거고요. 이런 타임라인 서비스를 왜 만들었냐고 하면 사실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 이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을 보면 항상 그 스팟, 뭐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냥 그 시점에 대해서 그냥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뭔지 그 앞에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해소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해서 이것들을 컨텐츠의 앞과 끝을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요즘에 컨텐츠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그 컨텐츠를 잘 소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정말 좀 한 대 다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타임트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문건 이런 게 떴다. 그럼 타임트리에서는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 말씀하신 그런 굵직한 사건들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창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이슈가 됐을 때 왜 그쪽 사람 일가들 그 재벌 일가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지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저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나 보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얘네들이 왜 이 사건이 터지게 됐는지 어떤 비리가 있어서 그것들 다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쭉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뭐 역사체계에서 그 보면 이제 뭐 사건 기준으로 해서 한 뭐 기사 본말체가 연대표라는 게 있죠. 예. 그런 형태로 저희가 내용들을 이제 다 구성하게 되는 거죠. 청와대 문건을 예로 안 드나요? 근데 지금 땀이 제가 나네요. 타임트리를 보고 있는데요. 눈에 띈 게 이제 땅콩 회항이에요. 근데 이게 땅콩의 기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12월 5일 기내 경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
부터 어. 현재 시점이 역순으로 데일리로 이슈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괜찮다. 아주 신선한데 그럼 이거를 줌에서 작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위키피디아처럼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세계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타임라인 서비스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타임라인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용자들이 이걸 함께 만드니까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면 위키피디아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치는 거예요. 서로 수정하면서. 고쳐주고. 네네네. 이걸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네. 그럼 뭐 메리트가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쪽도 굉장히 좀 사실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메리트로 일단 이런 걸 하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에디터 형태로 해서 사람들 몇 분 같이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하면서 그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되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의견 중에 하나가 이런 서비스가 되게 필요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블로그에도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시간 순으로.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눈에 잘 안 익히잖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서비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백지가 있어서 거기다 내가 막 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시간 연대순으로 컨텐츠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자기가 그런 필요로 해서 이 서비스를 쓴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블로거라든지 그런 분들은 단순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니까 재미가 있어서 한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의견들이 양반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게 득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일단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 언론사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컨텐츠의 수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 시점에 대해서만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저희 거를 쓰시면 이런 타임트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쓰셔서 기사 내부라든지 그런 쪽에 이 내용들을 같이 붙여서 그전 기사들도 같이 붙어오게 하면 컨텐츠의 생명 자체가 많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컨텐츠 하나, 기사 같은 게 하나가 뭐 일주일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갔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타임트리로 엮어진 이런 타임트리를 잘 엮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면 그 기사의 생명력 자체가 기존에 뭐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몇 달 아니면 그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타임트리 이것만 잘 보면은 시사 팟캐스트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요? 사건의 그러니까. 발단부터 데일리로 진행되는 게 서머리가 잘 돼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랑 같이 방송을 별도로 하나 또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또 드는 생각이 그 논술 준비하는 수험생들 딱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언론사든 뭐 일반 대기업이든 상식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분들 한 분은 그 이런 시사 관련된 그래서 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사에 대한 글들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이런 상식 같은 것들을 따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것들 그냥 막 올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된 타임트리도 있거든요. 뭐 세상에 뭐 가장 모든 일들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의 타임트리가 있어서 그 내용들 보시면 아까 전에 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시사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문각에서 싫어하겠는데. 그 상식책 많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방문각. 저희랑 같이 그러면 제휴를 해서 하시면 방문각 마케팅에 제 지인이 있습니다. 든든한데.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영웅이 살아있는가? 당신의 영웅을 어둠으로부터 깨워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 당신의 영웅을 만날 준비 되었는가? 어지러운 세상 화끈하게 뒤집을 그들이 부활한다. 영웅 포카카오. 이 PD 맥북 어디 갔어? 오늘 가방에 넣고 오는데 가방이 이게 줄이 풀린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떨어졌거든요. 작살이 나버렸네. 참. 작살났어? 예. 아유. 짜증나. 무슨 IT 전문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가방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썼나 봐. 줄이 좀 헐거워진 것 같아요.
좀 겁나 좋은 거 하나 장만을 해야 되는데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타거스 거 사. 타거스. 기아 타이거스 아니고 타거스. 아니 또 무슨 또 실없는 소리야. 그럴까 봐요. 그 지난번에 이혁준 대표님 한번 나왔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 아주 찔겨. 그렇군요. 이혁준 대표님 뭐 좋은 거 없어요? 좀 좋은 거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PD님은 아무래도 자주 이동을 하시니까 내구성도 좀 좋아야 될 거고 착용감도 좀 편해하셔야 될 거고요. 또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해야 좋아하실 테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T1211 모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짚어볼 게 인터넷 관심도라는 거예요. 요게 또 줌에서 하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관심도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줌 인터넷이 검색 엔진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서 다른 포털들과 좀 구별이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하는데 분명히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관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증권 그리고 학과, 대학교 쪽이죠. 학과 그리고 TV 인터넷 관심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컨텐츠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온라인상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은 그 종목이 3개인가요? 증권, 학과, TV. 네. 아, 지금은 3개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왜냐하면 사실 그 서비스가 기획을 하고 관련된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어서 이것들 딱 보여주는 게 사실 빅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것까지가 사실 빅데이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들이 막 쉽게 그냥 막 뭐 주문해서 막 꺼내듯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재는 지금 현재 좀 3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의 핵심은 돈이 되는 정보냐 아니냐거든요.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증권, 학과, 시청률 이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요 3개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럼 증권에 대한 인터넷 관심도는 어떻게 이게 구체화되는 건가요? 사실 그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그걸 온라인에서 이제 하면서부터 생겨난 좀 특이한 사항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이슈가 되거나 했던 것들이 그 증권에 대해서 그 주식의 변동폭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데이터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근데 뭐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로 이동하는지 이제 수많은 온라인의 활동량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관심도의 차이가 저희는 이제 관심도라고 표현하니까 그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주가의 변동폭 자체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이 서비스에서 뭐 주가가 오른다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변동폭이 클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은 현재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게 어떤 지역이나 네. 연령대별로도 이게 집계가 되나요? 지역이랑 연령대별, 그러니까 일단 저희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회원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게 지역을 나누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당 특정 쿼리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 활동량을 제가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제가 개인 정보가 아닌 특정질 수 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검색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종목 게시판에 가서 뭐 버즈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특정 뭐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사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뭐 주가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 정보들이 필요하니까요. 좀 이 SF적인 발상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 그 여의도 특정 지역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되고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줌은 매출 10대 기업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 근처라든지 육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적인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다면 요 정보만 뒤로 빼돌리는 대가도 엄청나게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네요. 그거는. 매출이 오르기 전에 체포가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또 정보화 사단 뭐 이런데 또 흡수될 수도 있죠. 댓글 달아야 되는데. 아니 뭐 국정원이 M&A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선거 전에 댓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좀 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이거 판단이 가능하신 분은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학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대학교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입시 전략이라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입시 전략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에 대해서도 다들 뭐 입시를 다 겪어보셨을 테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정말 큰 그런 뭐 대학 학원들이라든지 그런 대형 학원 외에는 사실 그런 정보들을 쉽게 사람들이 가질 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그 3년치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과연 인터넷 활동에서 어떤 특정 학과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인터넷 활동량이 높아졌을 때 이게 실제로 그 경쟁률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봤었는데 실제로 이게 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요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교육학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었는데 그때 막 한창 그 내용도 많았잖아요. 이거를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겠다. 이제 그런 또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치들이 맞아 떨어져서 저희들이 딱 그 이런 대입 시즌에 저희가 이 학과 인터넷 관심도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쉽게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뭐 그쪽과 또 생각하는 또 과가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또 비교해주는 이제 그런 그래프까지 함께 제공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의 검색창에 많이 치는 학과일수록 실제 대입 경쟁률도 높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검색 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막 이슈가 될 때가 있긴 하잖아요. 어떤 학과에 물론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 교수가 무슨 안 좋은 짓을 했다. 그럼 갑자기 그냥 해당 그과 쿼리 같이 늘어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검색 쿼리만 가지고는 사실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활동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뭐 그 학과 사이트를 간다든지 뭐 그런 수많은 사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검색을 많이 친다고 해서 그쪽 경쟁률이 맞다 그런 이제 등호는 사실 성립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 줌에서 최근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일단 신방과, 언론학과, 뭐 요즘은 이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하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능에 비해 올해 관심도가 거의 900% 상승했다. 엄청나게 많이 사실 퍼센티지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그럼 상승했죠. 9배가 관심도가 늘었다는 그렇죠. 건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이승기 팀장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를 제가 메모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멍 때리지 말고요. 방송 중에 멍 때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의외네요. 어차피 뭐 언론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지금 광고나 홍보 쪽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데 많이 진행을 하는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그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항상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경영학과라든지 간호학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학과들 다 특징이 사실 있죠. 취업에 대해서 사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문과 쪽으로 해서는 어느 쪽이나 사실 원서를 낼 때 참 내기 쉬운 그런 과고 간호학과는 진짜 그쪽 교육하는 것만 끝나고 되면 어떻게 보면 시험 보고 그쪽을 계속 취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되겠다 보이니까 그런 과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그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관심도 수준들이.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가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나 이 자료 발표하면서 그 코멘트를 3학과나 혹은 표로 넣었던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소방방재학과가 굉장히 떴어요. 그게 이제 근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그 소방 방제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관심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신방과 이 미디어 관련 학과가 갑자기 9배나 관심도가 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언론 자유도가 하락을 해서 이 고3들이 갑자기 돌격을 한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저 이백을 많이 듣고서 아 저런 뉴미디어를 한번 뚫어볼까 뭐 이런 학생들이 늘어난 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짓이에요. 신방과에서 팟캐스트를 알려주나요? 근데? 이미 졸업했을 때면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나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 여튼 뭐 근데 언론 홍보나 뭐 신방과 이런 거는 항상 뭐 스테디셀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항상 뭐 인기 네. 있는 공목이긴 오히려 하니까. 그렇게 떴다고 하면 그 전에 사실 그게 감소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원복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 수치들이. 아니, 그래서 이제 의외여서 질문을 드린 거 또 하나가 영어 영문과의 관심도가 하락했다. 이거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하락을 했었거든. 그거는 사실 제가 들어갔을 때 하락했어요. 근데 왜 느닷없이 또 관심도가 하락했다 이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그쪽에 좀 많이 맞춰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득이 안 되는 과들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학과에서 높은 관심도를 잃는 보면 취업과 연관된 그런 과들이 굉장히 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과 그리고 취준생들의 현재 지금 뭐랄까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딱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학 초입부터 벌써부터 사실 그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 보면 좀 그런 좀 가슴 아픈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실제 요즘은 영문과를 나오면 크게 메리트가 없나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오는 애들 신입사원들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아랍어과는 74%, 러시아 학과는 130% 상승. 역시 이거는 밥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인가요? 특이한 학과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대체자들이 없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 한정된 인프라에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훨씬 좋죠. 근데 이 아랍어 배워서 어떻게 그쪽 외교 쪽. 요르단 가야죠. 미생. 이 SI 들어가야지. 뭐 중동 건설 현장 가고 이런 건가요? 그러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긴 하죠. 그쪽 뭐 통역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간호학과, 경영학과는 3년 연속 나란히 1, 2위. 요것도 참 의외네. 이 그거는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좀 늘 관심이 잘해- 있었던 네. 과인데 늘 관심이 있으니까 늘 관심도가 계속 네, 1, 2다. 네, 계속 있는 거죠. 실용 학문 자체가 좀 더 공고해지는 그리고 문사철 자체가 좀 추락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줌 인터넷이나 네. 이스트 소프트는 실제로 이런 전공 출신들을 보면 네. 뭐 공통적인 과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부터도 일단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저 행정학과 출신이거든요. 좀 많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뭐 디자인이라든지 개발 쪽이라든지 그쪽은 아무래도 전문 그쪽 과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좀 사무직 쪽으로 하면 진짜 별의별 과들이 다 있긴 하죠. 이번에 사실 저희 쪽 다른 팀원도 아랍어과 학생이 한 명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좀 다르긴 하죠. 외대 알아볼까? 외대는 학교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네. 일반 학교는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죠. 예, 아랍어과는 거의 외대. 그럼 외대인 죠. 네. 이 PD는 무슨 과 나왔어? 저요? 저는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싼디. 미대생이시구나. 네, 근데 이걸 하고 있죠. 전공 필요 없어요. 싼디. 우리 저 이승기 팀장님. 저는 사회학이랑 경영학 했습니다. 예. 복수 전공. 부전공이요. 경영하고 부전공. 재무제표가 너무 싫어서 회계 싫어서. 사회학. 그래서 지금 언론 공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유 팀장님 말씀대로 딱히 목적 의식이 없고 방황을 하다가 그냥 경영학과를 나온데 저도 4년 동안 헛질했지. 기자 될 거 알았었는데 경영학과 안 갔지. 그렇지. 스포츠 야구 기자였는데. 산업부 기자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렇죠. 이게 도움이 안 돼. 우리 중에 제일 전공 살리신 분이에요. 산업부 기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쓸 데가 없어. 경영학과가. 자, 그리고 또
실시간 반응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 네네. 실시간 반응. 이게 보니까 특정 검색어와 관련된 트윗, 앤드, 뭐 디스인사이드, 뽐뿌 등의 유명 커뮤니티 글도 보여준다. 네. 아, 진짜 다 보여줘요? 네, 일단 거의 대부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다른 포털들도 이제 실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트위터만 있던가 아니면 트위터 플러스 이제 가인의 카페라든지 이제 그쪽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의 강점이라고 하면 사실 커뮤니티들, 그런 전문적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종교적 성향이 완전 이제 정치적 성향이 완전 다르다던가 그런 일배. 다양한 커뮤니티, 예, 그런 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진짜 키워드에 대해서도 사실 반응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쪽 가보면 다 비슷해요, 사실은.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반응 오면 솔직히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기사 퍼다 나르듯이 거의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사 봐도 그냥 기사 그냥 붙이기. RT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그거보다는 해당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이 좀 가능하긴 하죠. 그 요즘에 통진당,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괜찮아.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반응들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따라서도 내용들이 상당히 상반돼서 그런 것들 같은 게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뭐 네이버 기사 같은 데 보면 댓글도 사실 그렇게 싸우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글들인 거죠. 아무래도 댓글보다는 글이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더 괜찮긴 하죠. 그럼 이게 공용 포털에서는 이게 안 되나요? 뭐 못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런 뭐 수많은 커뮤니티라든지 그쪽 같이 해서 뭐 하면 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자기네 서비스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다른 서비스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사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배도 돼요? 저희가 지금 1배가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DC하고 뽐뿌 2개인데 좀 알만한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오유 되잖아요. 오유도 돼 있고 오유? SRI 오유. 클럽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클리앙 돼 있고. 네, 한 100여 개 정도 사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거의 뭐 주요 커뮤니티가 요즘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거의 주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알지롱도 있고, 알지롱 이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도 뭐 고수분들 많으셔서. 그럼 이것 역시 그 페이지가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쪽 커뮤니티 주미 사이트로. 내부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럼요. 역시 개방형 검색 포털 개방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내부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와중에 줌에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다 개방형이에요? 그 뭐 타임트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만든 그 서비스 외에는 다 바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그 보통 이제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 이까지만 치면 뭐 네이버가 바로 떠서 근데 그걸 클릭을 하면 검색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쪽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치면 그냥 검색창 밑에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게 나와요. 사실 이거는 서비스를 했던 사람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네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지 않냐.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바로 그쪽 사이트로 보내주는데, 근데 그게 저희의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보내줘야 된다가 저희의 철학이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과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좀 짚어보고. 철학과 현실. 이 또 스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스윙이 이제 브라우저인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입백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어깨너머로 듣는 그 친구분들을 위해서 네. 이게 새로 생긴 브라우저예요, 그죠? 그렇죠. 새로 네네네. 생겼고 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토종 브라우저 맞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의견이 분분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크롬이용 이제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맞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오픈 소스 가지고 사파리도 사실 오픈 소스 가지고 하는 거고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걸 자체적으로 안 만드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일단 맞고요.
저희는 일단은 국내 웹 환경에 적합한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고자 해서 제가 스윙 브라우저를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이비디님 양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브라우저는 사실 소프트웨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걸 버전을 딱 만들어서 딱 내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감내면서 써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도 받아서 바로바로 좀 업데이트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런 기능들도 해서 말 그대로 브라우징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빠르고 편하게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다라고 사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자체가 브라우징에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빠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게 저희 스윙 브라우저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죠.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업자인데 네. 되게 좀 뿌듯한 게 이 브라우저를 한국에 중견 기업이 만들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사파리, 크롬, 또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쟁쟁한 애들이 많은데 한국의 토종 기업이 이거를 만들었다. 이게 참 되게 신선했어요 그 당시에. 네. 이것도 뭔가 아까 포털을 만들었듯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적 자체는 사실 저희 이제 모회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줌인터넷의 항상 그 철학이 사용자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가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 브라우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고자 했던 게 가장 처음 시작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목적을 또 보자면 그 스윙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줌닷컴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사람들한테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줌닷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스윙 브라우저를 통해서 줌닷컴을 한번 사용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줌닷컴이 스윙이 네. 되게 장점이 많아요. 저도 이 이미지 캡처할 때 네. 정말 많이 쓰는데 네. 이 왜냐면 일반 크롬이나 아이 같은 데서는 이미지를 캡처를 할 때 이 프린트 스크린. 자판에 뭐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딱 눌러가지고 그림판에 붙여가지고 자르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운이 좋으면 뭐 그냥 받을 수 있고 네네.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걸 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스윙 같은 경우는 그 상단에 하나만 딱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르기 선을 눌러가지고 딱 한 번만 테두리를 해주면 저절로 저장이 되죠. 네네. 네. 그 캡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알툴바를 통해서 그 캡처 기능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브라우저를 그 베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좀 더 개선하는 점을 바랬던 서비스가 바로 이제 캡처 기능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다른 브라우저에서 바로 소화를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스윙 브라우저만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같은 경우야 뭐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걸 통해서 같이 불선할 수 있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들, 편히 쓸 수 있는 기능들, 브라우징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들 구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바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장점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액티브 X 관련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이 스윙 자료를 보면 항상 액티브 X 얘기가 빠지지 않고 네. 은행 거래나 뭐 이런 게 편하다. 크롬에 비해서 편하다. 한국형이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뭐 액티브엑스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없어져야 한다. 이 웹표준을 막 저희한다. 근데 저희가 액티브엑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엑스 사실 브라우저에서 뭐 지원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이트에서 특정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액티브엑스를 제공하는 거지 저희 쪽에서는 뭐 액티브엑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현재 국내 그 100대 민관 그 사이트들 보면 아직도 많은 대부분의 이제 사이트들이 액티브엑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막 액티브엑스 없앤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지금 액티브엑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액티브엑스가 되는 사이트들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사이트들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들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지. 저희가 액티브엑스를 뭐 지원하거나 액티브엑스를 뭐 지향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액티브엑스가 없어져야 될 것들이 맞는 거고, 다만 저희는 저희 스윙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아니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네. 우리나라가 뭐 항상 기사 쓸 때 보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막 안 찾아봐도 돼. 막 90%가 넘는 유일한 나라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프리메이슨이 관여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북한도 아닌데 이게 쭉 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액티브엑스가 사실 처음 시작은 제일 처음에 비용적인 아무래도 문제들이 아마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보안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액티브엑스 제작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제일 컸었는데, 그렇게 일단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구축이 된 다음에 그럼 다른 브라우저 같은 것도 사실 붙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크롬의 브라우저에 맞는 그 플러그인 개발하는 것도 다 돈이고 다 돈이다 보는데, 근데 일단은 이미 시장 자체는 윈도우에 번들로 붙어있는 IE가 이렇게 있고 액티브엑스가 다 깔려져 있는데 굳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하나에 두에 지나가면서 이 정도 이제 점유를 하게 된 거죠. 프리메이슨 전혀 상관없어요. 네, 프리메이슨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일루전 뭐 그것도 있잖아요. 일루미니티. 상관없다. 그럼 지금 사용자가 제가 막 쓸 때는 한 250만까지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건 설치 수고요. 지금 네. 월간 사용자는 한 이제 뭐 구글 기준으로 해서 한 117만 정도 사용자들. 그럼 10월 말 설치는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117만 정도. 설치는 이제 한 600만 정도 넘어가고요. 600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아주 재밌는 거래요. 해킹 해킹. 100만 원 보상. 네네네. 뭐 이런 재밌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스윙을 쓰다가 해킹을 당하면 최대 1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네. 뭐 이건데. 네. 이 뭐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뚫리게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든지 완벽한 방어법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저희 어쨌든 브라우저 쓸 때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서비스를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막 보안에 엄청 다시 써 절대 안 뚫린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메시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브라우저를 써라. 왜냐하면 요즘에는 해킹도 그렇고 파밍도 그렇고 수법들이 점점 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뚫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들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내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상황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윙이라는 브라우저가 PC에서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모바일 버전도 있어가지고. 근데 스윙 브라우저를 모바일에서 디폴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해놓으신 상황에서 파밍 문자를 받으셨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스윙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 그 파밍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갖고 돈이 출금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지 제가 한 6개월 네.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상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실 아직은 이거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의 수는 사실 좀 몇 개가 됐었는데 아직은 실제로 좀 보상 받고 지나간 수는 현재는 사실 없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보상 안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사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사실 피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를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 받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 많이 쓰고 사실 그럴 용도로 한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네 지금 보상 받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려할 만한 해킹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듣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이걸 대면 이걸 어떻게 해서 보상받아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낮으세요. 파밍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킹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물론 뭐 그분들이 다들 저희 브라우저를 쓰는 건 일단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아이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뭔가 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셔서. 혹시나 또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파밍이 뭔지 아리까리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파밍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라든지 가짜 사이트 같은 데서 사실 요즘에는 그 수법도 많이 좀 고도화가 많이 됐어요. 최근에 올해 이제 중순에는 좀 가장 많이 좀 됐던 그 신종 수법이 커피숍 같은 데서 무료 와이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접속을 하면 내 DNS를 바꿔서 나도 모르게 가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죠. 보안카드 번호라든지. 그럼 그 개인 정보들을 말 그대로 낚아채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피해를 입는 걸 사실 파밍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하긴 하죠. 왜냐면 요즘에 수법들이 워낙 고도화돼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매일매일 백신으로 한번 이것들 싹 다 닦아내고 그래도 그렇게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법들이 좀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갔다. 네. 근데 무료 와이파이를 쓰려고 딱 와이파이를 눌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올려 뭐 이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들어가서 이게 올랜 줄 알고 뭐 핸드폰 번호, 뭐 주민번호 이런 걸 다 집어 넣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올랜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가 정말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인 거죠. 똑같이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은행인 줄 알고 내 쳤는데 네, 주소라든지 그것들 다 집어넣고 해서 접속을 해서 보안카드까지 다 하고 했더니 그 사이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수법들이 워낙 이제 고도화돼서 엄청난 싸움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크롬이나 IE를 써서 우리 은행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150만 원 송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더라. 그럼 150만 원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러한 사고를 스윙을 쓰다가 당하면 100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준다. 네, 일단.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어요? 네. 근데 뭐 횟수 사실 되도록이면 안 당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한 번 당한 사람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긴 뭐 요즘 전자금융 사기도 워낙 많아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저희 본사 쪽에서 알약 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해봤었는데 이제 그런 악성 코드들이 예전에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오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몰릴 때가 있었대요. 뭐 평일에는 평일 뭐 월화수 이렇게 막 몰리고 주말에 뜸하고. 근데 요즘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진짜 무수하게 많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은 많이 정말 바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대응해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그것도 되게 이슈였어요. 그 핸드폰에 그림이 그러니까 사진이 딱 와. 오빠 나 한가해 해서 딱 눌러 보면은 그 자동 결제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게 그 시점에 대해서 뭔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잘못 눌렀던 무슨 어떤 URL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악성 코드가 일단 뒤에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누르면 그때 막 송출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행동을 항상 좀 주의 깊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확인되지 않는 URL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실 누르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좀 조심을 좀 해야죠. 그럼 백도어로 계속 털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지금 모바일은 모바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윙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오빠 한가해 눌렀어. 네. 근데 뭔가 좀 자꾸 털리는 것 같아. 네. 그럼 스윙에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나요, 개인은? 일단 저희 쪽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막 백신 프로그램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어떻게 뭐 보안에 관련해서 뭐 이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 앱들을 막 지우고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그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사실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뚫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되도록이면 이제 사용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백신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들 깔아서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고
뭐 확인되지 않은 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뻔한 얘기긴 한데 이 뻔한 것들을 사실 안 지켜서 그렇게 빵꾸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알툴바 3.5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보니까 되게 빵빵해졌어요, 기능이. 1대 다 대용량 파일 전송 공유, 그리고 뭐 1기가까지 용량 확장, 네. 전송 기간이 3일로 연장. 네. 이게 자주 쓰지 않는 분들은 좀 와닿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사람들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 워낙 이제 많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혹은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발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기존에 사실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을 보면 메일로 주고 사실 메일이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메일로 주고받거나 혹은 사진 같은 것들은 카톡이라든지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사진을 주고받았죠. 근데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뭐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화질도 좀 저화질로 내려간다던가 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1대 다로 할 때 메일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파일 같은 것들은 뭐 100명 제한이라든지 다운받는 그런 것도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제한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파일을 주고받을 좀 더 빠른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능 이름 자체가 퀵 전송이라고 할 만큼 파일을 일단 올리면 로그인도 필요 없고 USB도 필요 없고 숫자 키가 딱 8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숫자 키를 어떤 저희 가지고 있는 알툴바라든지 스윙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리고 일단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제한들을 어떻게 보면 다 없앤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 10명 정도 되는 사진 동호회가 출사를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진들을 어지간히 찍으면 뭐 한 900메가 혹은 1기가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한 명이 압축을 하셔가지고 퀵전송 서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8자리의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코드만 나머지 9명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 실시간 접속을 통해가지고 로그인이라는 뎁스가 없이 바로바로 다운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그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고요. 그리고 그 큰 용량을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PC랑 모바일이 저희가 둘 다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스윙 브라우저도 PC 모바일이 있고 알투바는 물론 이제 PC 좀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PC에서 모바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쉽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서비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같은 것들 빨리 모바일로 옮기고 할 때 메일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속도도 그렇고 사용법도 훨씬 더 편하니까요. 저도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다 공짜죠? 그렇죠. 다 공짜라는 거. 어지간한 또 뭐 야동들은 금방금방 공유가 가능하죠. 이 고품격 이 IT 전문 팟캐스트의 또 저희 질을 또 한껏 더 끌어내리는 야구 동영상. 그렇죠. 야구 동영상. 네. 야구 동영상. 네. 자,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을 2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동안 이제 쭉 달려왔는데요. 일단 하나가 줌 인터넷, 줌닷컴 뭐 이렇게 떠올리면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이거 안 깔았는데 언제 깔려있지? 근데 알고 보면 알약 뭐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했는데 그냥 오케이 누르다 보니까 저절로 깔리는 경우였단 말이죠. 네네. 네. 이거는 물론 뭐 이제 뭐 같은 또 계열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또 이거를 좀 약간 또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저희 쪽에서는 뭐 가장 많이 사실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일 정도로. 근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일단은 저희 말고 다른 사이트들, 다른 포털들이라든지 다 동일하게 사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강제적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자체도 너네가 진짜 뭐 속이고 이렇게 숨겨놓고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이트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마케팅 수단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쨌든 저희는 한 번 더 노출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다른 포털들의 경우에는
정말 단계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많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죠 저희랑. 걔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쓰는 건데 저희는 당연한 그런 사실 아직 그런 브랜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다른 분들이 한 열을 하고 저희가 하나를 하면 저는 하나를 해도 저희는 엄청나게 그냥 돌을 맞죠. 니네 왜 그러냐? 니네 왜 나는 이렇게 싫은데 니네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하죠. 근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뭐라고 할까 죄송하다밖에 그리고 좀 더 서비스를 더 좋게 해서 정말 그렇게 욕하고 들어왔지만 한번 써보시면 아 진짜 얘네 좀 제대로 했네. 근데 실제 저희가 빈말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처음에 해서 진짜 막 욕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정말 CS로 이런 거에 대해 다 설명해드리고 한번 써보게 하니까 솔직히 좀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한번 써보겠다 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센터 내용들을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고 하고 있죠 저희들도. 아니 뭐 이렇게 야동도 1기가 뭐 퀵 전송하고 그 정도 뭐 야동은 아닙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일기 가면 웬만한 파일들은 다 넘어가죠. 네. 그것도 퀵으로. 이팀장님 피 정도? 네, 퀵정성. 외장하드 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 아까 그 철학과 현실 네네. 얘기를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는데 줌 인터넷이 이스트 소프트의 계열사로서 네, 자회사전. 네. 어떤 독립 법인이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모회사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재무제표나 네. 현금 흐름상에서는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자 단계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아직까지는,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투자 기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털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 리소스가 단순히 이제 뭐 인적 리소스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비용에 대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정 부사장님을 이제 올해 초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네.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돈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어때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요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본사랑 같이 연결 재무제표를 해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되게 또 중요한 또 정보가 될 수 있어서 네,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긴 하네요. 이미 지금 다 대외적으로 공개됐는데요? 그거는 없을 텐데. BP 수준까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네. 이 관계자가 누군지, 근데? 관계자 누구지? 그래서 철학은 정말 좋아요. 네. 이 가두리 양식 안 하고 네네.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밖으로 다 쏴주고 네. 이 포털은 말 그대로 잠깐 머무는 곳. 그렇죠. 이런, 포털이니까요. 철학 정말 좋은데 또 그렇다 보니 이 한국과 같은 아주 지랄맞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철학 때문에 동과는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보다 저 윗분 경영진 분들이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좀 바라보시고 계시니까요. 근데 하나는 사실 선한 의도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저는 믿고 있긴 하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 열심히 한다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명히 지금 포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포털은 이렇다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있잖아요. 고쳐가 되어 있는. 근데 그거 외에도 분명히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뭐 도전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쉬운 길이 사실 누가 봐도 다 쉬운 길이 있으니까 다들 그 길만 택하긴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좀 어려운 길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아주 없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구글은 이제 뭐 GDN 같은 네트워크 광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검색 광고로서 정말 세계에서 탑에 드는 그런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원래 태초의 모토가 악하지 말 것. 그렇죠. 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대다수 관계자들이 이미 악해졌다. 그리고 이 권성징악의 어떤 이런 구도가 네. 이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착하다고 이 마냥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사실 네. 좀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해도 어떻게 보면 멍청할 수도 있긴 하죠. 사실은. 그 놀부 보쌈이 대표적인. 흥부 보쌈 없거든.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액션인지 잠시 고민했는데 그냥 웃으세요. 먹고 싶어. 배고파요. 끝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캐릭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약간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막 해야 될 단계이거나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사용자의 마음을 얻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막 정말 뭐 돈 벌려고 하면 사실 방법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배너 막 붙이고 막 검색 광고 막 진짜 한 40-50개씩 막 붙이고 하면 당연히 매출은 바로 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과연 사용자에게 옳은가라고 다시 좀 반문해보면 사실 그건 맞지 않긴 하거든요. 오히려 좀 사용자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먼저 만드는 게 그건 이제 검색 퀄리티도 당연히 높여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페이지 안에서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굳힌 다음에 사실 해도 늦지 않다고 사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저희도 투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진짜 이런 줌 같은 회사가 잘 돼서 근데 참 많은 기자분들이 참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바람에 그 바람에 맞게 저희도 참 잘 돼야 되는데 흥부 보쌈도 놀부 보쌈처럼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 워낙 또 이 IT 업종은 이 기득권이라는 게 기존의 제조업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있죠. 이 뭐 스윙도 그렇고 줌닷컴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저희가 질문 드릴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두 분 뭐 하실 말씀 아니 뭐 이백에 이런 민원이 좀 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살짝 뭐 따로 할 얘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줌닷컴을 이제 바깥에 알리는 입장으로 사람들이 그냥 저희 서비스 사실 써보지도 않고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런 점들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한 번 정도 저희가 좀 발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저희 서비스를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새 노력을 하고 지금도 저 말고 저희 팀이라든지 다른 팀들은 야근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팀장님. 네, 저는 지금 줌 인터넷의 홍보를 3월 달부터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안 준비를 하면서 1월 달부터 이 기업이나 서비스를 알게 됐고 직접 브라우저라든지 닷컴을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도 낯설었고 평소 익숙하던 환경이 아니니까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용을 거듭할수록 굉장히 좋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실 것을 정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한번 권해드리면서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든든하네. 이 클라이언트 앞이니까. 취업 준비생들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 이스트 소프트가 되게 괜찮아요. 괜찮죠.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6시인가 5시인가 되면은 먹을 게 막 나와. 간식 나오는 거요? 그래요? 지금 간식 나오는 거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안타깝네. 이거 빼야 되겠네. 근데 뭐 얼마 전에 저희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괜찮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네. 어디였다? 잡코리였나? 잡플래닛이었나?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저희 이스트 소프트도 또 순위에 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나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 표정이 되게 밝아요. 좋죠. 밥 먹으러 갈 때도 되게 이 학생들 그 동아리 학생들 막 밥 먹으러 가듯이 막 잡담도 많이 하고 서로 그게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그게 좀 저희 회사의 좀 특징이자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이버와 다른 점이야 그게. 네. 네이버 애들은 막 얼굴 팍 인상 쓰고 뭐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표정인데
저희는 확실히 그런 건 아니죠. 저희는. 여기는 아주 동아리 서클 분위기예요. 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이제 업무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직원들 표정들을 보면 좀 편안하구나, 뭔가 그 일이 없어서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관계들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왜 서클은 왜 그 회장이라고 그러잖아. 서클 네네네. 회장이 네. 후배들 밥 사주잖아, 오빠들이. 네네네. 그래서 표정이 좋은데. 네. 이 이스트도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밥을 사주나요? 후배들한테? 뭐 그렇죠. 네. 좋은 회사군요. 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식탐이 많은데 그런 회사면 정말 좋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최고죠 뭐. 다음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제프 베조스 형을 IT 레전드로 IT 다시 레전드 3호 네. 인물로 제프 베조스 형을 뜯어먹도록.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IT 레전드 간만에 하는 것 그동안 너무 이 게스트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연말 마지막 주 되니까 아무도 안 나온대. 그럼요. 연월차 소진해야 된대.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뭐 지금까지 포털계 유별난 포털 줌닷컴의 유별남 부팀장님과 그리고 미디컴의 이승기 팀장님과 함께 저희 스윙 브라우저 줌닷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